군순아, 큰일 났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 너한테 고발이 들어갔다는구나. 조선 태종 15년 한양 명례방 한 초가집에서 처참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5살 소녀 옥분이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목청이 터져라 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어찌 저를 두고 가시나이까? 옥분이의 남편은 23세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인한 지 겨우 석 달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신부는 남편이 왜 차가워졌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날 시어머니가 옥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옥분아,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하얀 배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흰 옷만 입고 살아야 한다.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평생 우리 아들만 생각하며 살아라. 그것이 열녀의 도리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수절위 시작이었습니다. 15살 어린 과부에게 평생 재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과부의 재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실에서도 재혼한 여성들이 왕후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선 태조 때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유교 이념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은 조선은 여성의 정절을 국가 통치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세종대에는 아예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과부가 재혼하면 그 자손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이 한 줄의 법조문이 조선 여성들의 운명을 500년간 오감했습니다. 한양 사대문 안양방가의 교수였던 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살의 남편을 잃고 6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매미가 우는데 내 청춘은 왜 이리도 길고 적막한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법을 만든 양반들조차 은밀히 첩을 두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에게는 삼처사덕이라 하여 본처, 첩, 기생까지 허용했으면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든 과부들이 이 법을 고분고분 따랐을까요? 옥분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흰 옷만 입고 살아라고? 나는 아직 15인데?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재혼하면 우리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너와 낳을 자식들은 평생 천민 취급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엄하다 해도 사람의 마음까지 법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죠. 조선 정기 한 기록에 따르면 전국의 과부 중 30세 이하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평생 혼자 살라는 것은 사실상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삶은 신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양반가 과부와 서민 과부의 하루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죠. 한양 북촌의 한 양반댁에서는 젊은 과부 김씨 부인이 사랑채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 식사 시간이 옵니다. 몸종 춘향이가 밥상을 들고 왔지만 김씨 부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보리밥이냐? 죄송하옵니다. 댁의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김씨 부인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집안 살림은 날로 기울어갔지만 양반가 부인인 그녀는 밖에 나가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문중의 체면을 더럽히는 일이라 여겨졌거든요. 차라리 상놈으로 태어났으면 나았을 것을. 하지만 같은 시각,
한양 남대문 밖 서민촌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쌀 사세요. 싸고 좋은 쌀. 목청껏 외치며 쌀을 파는 것은 26살의 과부 분순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그녀는 어린 자식 둘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분순이, 오늘도 장사 나왔네? 안 나올 수가 있나? 애들 굶겨 죽일 수는 없지. 분순이의 얼굴에는 생활고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양반과 과부들처럼 집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같은 과부라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서민 과부들은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쌀장소, 나물장소, 술집 운영, 심지어 남의 집 머슴살이까지. 법적으로는 재혼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분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터에서 쌀을 팔다 보면 여러 남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순이,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냐? 그런 소리 마시오. 나는 아직 수절하는 몸이라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분순이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것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겨울이 되면 더욱 절실했습니다. 땔감을 구하기 어려워 아이들이 떨고 있을 때면 옆집 호라비 대수가 슬쩍 나무를 갖다 주곤 했습니다. 대수야, 고맙긴 하지만 이럴 일이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것 봐. 분순이랑 대수가 또 뭔가 주고받네. 과부 재혼은 법으로 금지된 거 아냐? 법이야 그렇지만 저들이 어떻게 살겠어? 이처럼 서민들 사이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애매한 경계선이 존재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재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분순이네 집 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집신 한 켤레를 대문 앞에 가지런히 놓아둔 것입니다. 분순이는 대문 앞에 놓인 집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신이 새 것처럼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을까? 분순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옆집 호라비 대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분순아, 혹시 밤에 무서우면 언제든지 소리 질러. 바로 달려갈 테니까. 혹시 대수가 놓고 간 것일까요? 분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신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서민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신호가 있었거든요. 과부의 집 앞에 집신을 놓는 것은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분순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친절이라고 생각했죠. 아이고,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것 같네. 내일 장터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다음 날 장터에서 분순이는 쌀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이상하게 남자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분순이, 어젯밤 잘 잤나? 철물장사 김서방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예? 그냥 잤는데요. 아, 그래? 별일 없었고? 분순이는 김서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순이, 요즘 혼자 사는 게 많이 외롭지? 분순이,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분순이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그때 옆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가 분순이를 불렀습니다. 분순아, 이리 와봐. 예? 할머니, 너 혹시 어젯밤에 대문 앞에 뭔가 있지 않았니? 아,
집신 한 켤레가 있었어요. 누가 떨어뜨린 것 같던데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해가. 그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이에요? 그건 말이야. 너와 혼인하고 싶다는 뜻이란다. 분순이의 얼굴이 순간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남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놓고 간 걸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을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야. 과연 그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분순이네 집 앞에 집신이 놓였다는 소식은 하루 만에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일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호라비 대수였습니다. 뭐? 분순이네 집 앞에 집신이 놓였다고? 그러게 말이야. 누가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분순이한테 장가들고 싶어하는 놈이 있다는 거 아냐? 대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그도 분순이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먼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구혼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대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후 밤, 분순이네 집 앞에 또 다른 물건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빗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깎아서 만든 듯 매우 고운 빗이었죠. 또야? 이번엔 빗이네. 분순이는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물 파는 할머니가 알려준 덕분이었죠. 빗을 선물하는 것은 평생 머리를 빗어주고 싶다는 뜻이란다. 분순이의 가슴은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갖다 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장터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순이네 집에 이번엔 빗이 놓였다며? 그 빗 내가 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거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작은 마을에서 분순이의 구혼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온 동네가 추리게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옆집 호라비 대수였습니다. 대수가 분순이를 좋아하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잖아. 그런데 대수는 그런 로맨틱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대수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그러면 누가 했겠어? 너 말고 분순이한테 관심 있는 놈이 또 있나? 사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생선을 파는 박서방도 은근히 분순이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을 대장장이 최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런 쑥스러운 짓 못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한 일일까요? 그런데 사흘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순이네 집 앞에 작은 보자기에 쌀 한 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줄의 글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굶지 말고 드시오. 분순이는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가 너무 어눌했거든요. 마치 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이 글씨는 누구 것일까?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분순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순아. 분순이가 돌아보니 뜻밖에도 마을의 젊은 머슴 동구가 서 있었습니다. 동구는 25살이 총각으로 부모 없이 혼자 살면서 이 집 저 집 머슴 일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동구야? 이 늦은 시간에 왜? 동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순아, 그거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분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박한 청년이 그 모든 선물을 갖다 놓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동구야, 정말 네가? 응, 미안해, 분순아. 너를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동구의 얼굴은 달빛 아래서도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를 잘 몰라서 직접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야. 분순이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동구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하루벌이 머슴으로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과연 이 청년과 함께 아이 둘을 키우며 살 수 있을까요? 동구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아니야, 분순아.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주제 넘었지? 동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너와 아이들이 굶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야?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옆집 호라비 대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동구야, 너였구나. 대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대수 형님, 그래, 용기 있게 잘했다. 나는 차마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달빛이 내린 조선시대 어느 마을 골목에서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대수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분순아, 사실 나도 내게 할 말이 있었어. 대수 오빠도요? 응. 하지만 동구가 먼저 용기를 냈으니 나는 물러서겠어. 동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먼저 좋아하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분순이의 마음이지. 두 남자는 모두 분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순이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직.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순이 어디 있나? 세 사람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장이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여기 있어요, 이장님. 분순이가 대답하자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분순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 너한테 고발이 들어갔다는구나. 분순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발이요? 무슨 고발이요? 부정한 짓을 한다고 고발당했어. 과부가 남자들과 밤에 만난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과부는 재혼이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만나는 것조차 죄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동구와 대수의 얼굴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고발을 했어요? 대수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일 아침에 관리가 와서 분순이를 데려간다는 거야. 분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만약 관아에 끌려가면 매를 맞거나 심하면 유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동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분순이는 숨어야 해. 다른 마을로 피해야겠어. 하지만 분순이에게는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일단 마을 사람들이 맡아서 키우고. 분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분순이와 혼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동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구야, 너 뭔 소리야? 분순이가 재혼을 하면
더 이상 과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고발도 의미가 없어질 거고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구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과부의 재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동구의 눈에는 절망적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분순이를 사랑해요. 아이들도 내가 키우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수도 나섰습니다. 이장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면? 이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이야. 무슨 방법이에요? 혼인신고를 몰래 미리 해두는 거야. 그럼 관리가 와도 분순이는 이미 유부녀가 되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큰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겠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나물 파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누가? 그 다음에는 장터의 김서방이 나타났습니다. 분순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생선장수 박서방과 대장장이 최서방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을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 못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든 것입니다. 모두 분순이를 도우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모험을 해보자. 하지만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해. 바로 그때 분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동구와 혼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분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돼, 분순아? 동구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분순이는 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대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순아, 혹시, 네? 대수 오빠.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동구는 실망했지만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욱 좋잖아. 대수 형님과 혼인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관리들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큰일 났다. 관리들이 벌써 왔어.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관리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다름 아닌 마을의 전 이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순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분순이가 어디 있느냐? 당장 나와라. 분순이가 어디 있느냐? 당장 나와라. 전 이장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의 관리색과 아전 둘이 횃불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귀신들이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하죠? 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장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마을 사람들이 뭉쳤다고 해도 관의 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달빛 아래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여인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녀를 잡아가려는 관리들이 대치하고 있는 이 긴장된 순간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나물 파는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70이 넘은 할머니의 눈에는 놀랍게도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놈들아, 한밤중에 마을에 들이닥쳐서 이게 못하는 짓이냐. 할머니, 위험해요. 분순이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관리들 앞에 섰습니다. 관리놈들도 참, 과부 하나 잡으러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야겠나?
체면도 없는 것들 같으니 관리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관을 모독하느냐. 당장 물러서라. 모독은 무슨 모독이야. 우리 마을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김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분순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저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사는 착한 여자야. 그래, 맞아. 누가 뭔 개소리를 지어냈는지 몰라도 우리는 못 보내겠어. 박서방도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평소에는 관리만 봐도 벌벌 떨던 이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전 이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마을 사람들이 다 한통 속이군. 그럼 더욱 분명하잖아. 분순이가 정말로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분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 이장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직접 봤어. 너 밤마다 남자들과 만나지 않았나? 바로 그때 동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순박한 청년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분순이와 만난 건 저예요. 동구야, 안 돼. 분순이가 말렸지만 동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정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분순이를 사랑해서 혼인을 청했을 뿐이에요. 관리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과부의 재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 것도 모르느냐. 그럼 과부는 평생 혼자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수도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법은 법이다. 감히 조선의 법을 거부하느냐. 하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또 들려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온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니 분명히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저게 누구지?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현 감사였던 것입니다. 감사님, 어찌해서 이곳에? 관리들이 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는 말에서 내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이 일을 살펴보러 왔다. 감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분순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네가 분순이냐? 예, 그렇습니다. 분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부로서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남자들과 만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분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혼인할 생각은 없었느냐? 분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 바로 그때 감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감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관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감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과부의 재혼금지법 말이냐? 그 법은 양반가의 이야기다. 서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동안 모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이장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과부는 절대 재혼할 수 없어요. 네가 무슨 법관이냐? 감히 감사 앞에서 법을 논하느냐? 감사의 한마디에 전 이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과부들은 가문이 명예를 위해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 이것이 조선의 진짜 법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분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된 소문이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일부러 퍼뜨린 것 같군. 감사는 전 이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네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것은 아니냐? 아, 아닙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전 이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분순이는 마음대로 재혼하면 된다.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정말입니까? 분순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법을 알려주겠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만세, 만세. 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 이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분순이는 부정한 여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전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밤마다 여러 남자들과 만났어요. 그게 부정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 전 이장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감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여자가 동구하고도 만나고 대수하고도 만나고. 그게 부정한 일이냐? 혼인 상대를 고르기 위해 만나본 것 아니냐? 감사의 말에 전 이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이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동시에 만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분순이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감사는 분순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분순아, 이제 네가 선택해라. 이 두 남자 중에서 누구와 혼인하고 싶으냐? 분순이는 동구와 대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남자 모두 긴장한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 한쪽에서 붉은 불꽃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건 분순이네 집이잖아. 김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분순이의 집에서 불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분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습니다. 동구와 대수도 급히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일까요?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분순이의 어린 아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아가들아. 분순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동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분순아. 위험해. 하지만 내 아이들이. 내가 들어갈게. 동구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수도 다른 쪽에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긴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 물을 길어와라. 그리고 이 밧줄로 사람 사슬을 만들어라. 감사의 지휘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이장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그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갑자기 집 뒤쪽에서 전 이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로 나와라. 아이들이 다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전 이장이 분순이의 두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검댕으로 새까맣게 타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아, 우리 아가들아. 분순이가 달려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을 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전 이장님, 어떻게 아이들을? 동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 이장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집 뒤쪽 창문이 작아서 어른은 못 들어가는데 내가 겨우 손만 넣어서 아이들을 끌어냈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순이를 미워하던 전 이장이 왜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해낸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하고 있을 때 전 이장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분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실은 이 불이 내가 낸 것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감사도 놀란 표정으로 전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런 짓을. 내가 미쳤어. 분순이가 다른 남자와 혼인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어. 전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나도 분순이를 좋아했어.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겠지. 그래서 질투가 났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재혼할 수 없다는 거짓말도 퍼뜨렸어. 분순이가 다른 남자와 못 만나게 하려고. 하지만 막상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전 이장은 무릎을 꿇고 분순이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해다오, 분순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가 전 이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화는 중죄다. 하지만 네가 직접 아이들을 구해냈으니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 고맙습니다. 감사님. 하지만 이제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군. 전 이장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분순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장님, 저는 이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분순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전 이장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른 고을로 가서 새로 살겠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은 안 하겠어. 이제 불도 꺼졌고 모든 일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분순이가 누구와 혼인할지 정해야 했거든요. 감사가 분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내 마음을 정해라. 동구와 대수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느냐? 분순이는 한참 동안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구는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둘 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분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구요? 동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구 오라버니요. 분순이의 대답에 동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반면 대수는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동구야. 그리고 분순아, 행복해라. 대수야, 고마워. 동구가 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럼, 당연하지. 두 남자가 서로 껴안았습니다. 경쟁자였지만 우정까지 잃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관아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해라. 내가 직접 증인이 되어주겠다. 정말입니까? 감사님. 분순이와 동구가 기쁨에 넘쳐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만세. 만세. 나물 파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할멈이 살아서 이런 좋은 일을 다 보는구나. 김서방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 분순이의 큰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생기는 거야? 그래, 우리 아가야. 분순이가 아들을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와, 그럼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가 있는 거네. 아이의 순진한 기쁨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구가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아빠야. 잘 부탁한다. 우와, 아빠. 아이가 동구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동구도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달빛 아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감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법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맞습니다. 감사님.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법을 널리 알리겠다. 특히 서민들의 혼인에 관해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분순이와 동구는 정식으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감사까지 직접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분순이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동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동구도 새 옷을 차려입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분순이의 두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수는 혼자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아쉬움은 있었지만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의 마음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자, 모두 떡 드세요. 오늘은 우리 마을의 경산한 날이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분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분순이는 동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난다며 앞장서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분순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구는 분순이와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분순이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생겨서 너무나 행복해했고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부들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달빛이 마을을 부드럽게 비추는 밤, 분순이는 동구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저와 아이들을 받아들여줘서. 무슨 말이야.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좋은 가족을 갖게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서민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법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막을 수 없었던 진실한 사랑 말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몰래 만나야 했지만 결국 당당하게 사랑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